신규 확진 다시 1,000명대, 오늘부터 5인 집합 금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은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고요. 내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권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대책들이 이 확진자 수를 좀 낮출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내일부터 이제 스키장 문 닫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시즌인데 스키장 주변 상권들 별 얘기 없을까요? 네, 스키장 운영이 중단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게 되면요, 주변 상권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정 총리의 발언 그리고 주변 상권들의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하겠습니다.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내년에 학비랑 생활비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코로나 확진의 온실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 중단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금년도 영업은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경기 활성을 위해서 기업체나 저희 상가들 모두가 관광객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허탈 감과 국민들께 여러분들께 걱정 끼치지 않습니까? 알벼락을 맞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스키장 중단은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스키장 관계자를 비롯한 주변 상권인들은 한철 장사를 놓치게 됐다며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은 강원도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 내 9곳 스키장에선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주변 호텔 역시 50%의 예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내일부터는요, 저 보시는 것처럼 이 숙박시설도 객실 50%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관련된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역 강화 대책은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24일 이번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자, 이상은 기자. 관련해서 이 호텔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네, 들으신 것처럼 호텔과 리조트의 경우도 숙박 예약이 50% 이내로 제한이 되는데요. 호텔들은 당연히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이 호텔이나 리조트 업계와 사전에 협의가 거의 없이 업계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호텔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고객 중에서 누구를 취소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특급 호텔 중에서는 롯데 호텔이 늦게 예약한 고객 순으로 취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호텔들은 일단 정부 지침을 안내한 후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취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텔별로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고객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배종호 교수님. 네. 물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긴 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해당 업종에서는 미리 좀 지침도 세우고 미리 좀 알려줬으면 우리가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피해 업종 내지는 업소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50% 줄이니까 그럼 이제 기존의 예약을 다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누구를 받고 누구를 빼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스키장 같은 이런 경우 한철 장사인데 지금 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2월 달부터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핀셋 방역 대책을 내세운 거는 3단계로 갈 경우는 전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핀셋 방역을 통해서 3단계까지는 가지 말아보자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핀셋 방역도 무너진다면은 안 된다면은 3단계를 가야 되고 3단계도 효과가 없다면 결국 이제 사실상 봉쇄 수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또 피해 업주들도 좀 충분히 이 배경을 이해를 해줬으면 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렇죠. 그건 이제 소통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서 국민들 또 그리고 업주들과의 소통을 돈독하게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지금 서울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돼서 지금 시민들 무료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 긴 줄 늘어서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죠. 어제 이 줄 말고 서울역에 또 다른 긴 줄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한 종교단체가 현금을 나눠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돈이요? 네, 현금. 아. 현금이 10,000원을 직접 나눠주고 있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길게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사진보다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얘기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60대 여성 그 세 분이 한 분은 10,000원짜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분은 양발을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한 200명 이상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나눠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노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 제가 질서 정리 차원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크리스마스 날 특별히 이제 10,000원씩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또 코로나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그 위험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어요. 네, 지금 그 말 들었는데 당시 경찰이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어제 난 12시 45분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60대 여성 3명이 이제 10,000원짜리 그리고 양말을 같이 나눠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정말 길게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서 네, 노숙인들도 있었고 또 서울역에는 노숙인들 그리고 다른 이제 어르신들도 있었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면서 순간적으로 30명에서 40명이 확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 압사 위험도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제해달라, 이건 해산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거듭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이 됐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저분들은 왜 갑자기 이 헌금 10,000원을 왜 나눠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목소리 들으신 그 경찰분께서 현장에 있는 경찰이 도대체 왜 돈을 나눠주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크리스마스라서 돈을 10,000원씩 특별히 좀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경찰분 얘기가 내가 지금 서울역 광장 순찰을 2년이 넘도록 돌고 있는데 뭐 의류나 다른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이번처럼 돈,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경찰분이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만했는데 근데 저분들이 싫어요, 나 계속 나눠줄래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경찰의 고충이 묻어납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거듭 이제 강제 해산한 게 아니라 이러시면 좀 위험이 있다, 좀 자제해 달라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진해서 이렇게 좀 종료가 된 현장 그 상황이 종료가 된 게 있는데,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강제로 뭐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인 이상 집합 금지 또 이제 오늘 0시부터는 이제 5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인 건데 이건 이제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이거든요. 근데 행정명령의 주체는 서울시 혹은 뭐 방역 당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령을 한 주체, 서울시나 이 방역당국이 직접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네. 경찰이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저 여성들이 현금을 나눠줬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현장을 좀 약간 그 보존을 하는 상태에서 그 서울시나 방역당국, 이 행정명령의 주체가 현장에 오도록 요청을 해서 이 주체가 보고서 현장에서 이건 위반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뭐 저분들은 뭐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국에서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서 서울역 노숙자들, 불우한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현금하고 양말 나눠준다는 거 네. 뭐 뜻은 선의죠. 선의지만은 저게 선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큰 여파를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엊그저께도 왜 서울역 노숙자 한 분이 그 임시 그 코로나 검사 검사소, 맡았는데 남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은 잠적해서 네. 경찰하고 보건소가 난리가 나서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저기 10,000원씩을 나눠준다고 해서 저렇게 노숙자들을 저렇게 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서울역 앞에 지나갑니다만은 저기 임시 선별검사소 때문에 줄 쫙 서 있고 그렇죠. 저 10,000원 때문에 또 줄 쫙 서 있으면은 저게 아침부터 음주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분들도 마스크 안 쓰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게 일파만파가 돼서 우리 지금 가까스로 좀 거리두기 이렇게 강화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지금 담보로 해서 지금 코로나를 겨우겨우 그냥 1,000명대로 잡고 있는데 저런 조그만 선행이 엄청나게 코로나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 뭐 다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인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만큼은 지금은 좀 막아야 하지 않나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얘기도 좀 해보죠.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백신 청문회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으로 뜨거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독감 백신 맞듯이 맞아야 할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유효한 것들을 저희들이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도입 시기가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그 4차 유행이 왔을 때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행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을 본격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아니죠. 그걸 어떻게 확보라고 합니까? 국민들 다 죽어 나가고 나서 백신 확보할 겁니까? 자꾸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약 4,400만 명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숫자의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 된 거는 바로 백신 공방이었는데요. 백신을 확보했다는 후보자의 답변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 이런 팻말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 이러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이 백신에 초점이 몰리면서 이 자질 검증이나 정책 검증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청와대 초청해서 간담회 가졌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도 백신 얘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중요한 오부 요인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백신 얘기를 했는데 대체 뭐라고 했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백신에 있어서도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그 나라에서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백신 생산국이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늦지 않도록 백신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어제 이제 저녁 다 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4월, 7월, 뭐 10월, 12월 뭐 백신 관련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쭉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던데 이유가 뭐예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간 비공개 회의에 대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처럼 비공개 회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인 거다 이런 평가인데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백신 수급을
상황을 챙겼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야권을 향한 공방에 나섰습니다. 이상훈 기자, 이걸 보고 야권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꾸준히 지시를 했다면 10번 넘게 지시를 했는데도 복지부와 질본에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줬으면 이 정부의 수장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건데 대통령이 도대체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의 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내가 확보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뭐 했냐는 유체 이탈 화법은 안 된다며 백신 공급의 불안을 야기한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말바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야권에서는 백신 확보 관련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들이 국민 불안을 더욱 초래한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고 지금 나오는 백신 확보 관련해서 이런 논쟁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적인데 논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제때 백신을 공급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신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치 공방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면은 그 사람의 자질이 과연 있는지 또는 정책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백신 청문회처럼 이제 변질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은 결국은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여야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함께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만나도록 돼 있거든요. 대통령 그리고 여야 지도부. 그럼 이런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여야 지도부가 좀 함께 만나서 백신 문제, 방역 문제, 민생 문제 좀 함께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대안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정치권이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죠. 북한에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하고 좀 관련된 일인가요? 네, 사실 그게 코로나와 관련이 됐는지 여부는 북한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가 이제 평양을 떠나서 동해안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전용기가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 사실 지난 6월에도 한번 있긴 했었는데 그때 전용기가 평양을 떠나서 함흥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 6월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도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때문에 혹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함흥 그 동해안 다른 쪽에 있는 그 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피신을 위해서 그런 해석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6월에 전용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사실 이번에도 동해안으로 간 그 추적까지는 됐습니다만 여기에 김 위원장이 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떴는데 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이 원산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초특급 방역을 진행하고 있죠, 북한인데요. 정말 확진자가 정말 한 명도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